안녕하세요. 문광초 교사 이한빈입니다. 제가 수업한 수업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목표는 AI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고 기후변화를 예측해주는 AI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입니다. 수업을 설계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이후 7년 만에 새롭게 바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인공지능 교육의 강화입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초중고에서 AI 교육이 의무화가 되고 수업 시수 또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기후위기에 대비한 환경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면 인류는 대멸종의 시대에 접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 배경을 보게 되면 디지털 전환과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미래교육으로 교육과정 체제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개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AI와 일반 교과와의 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모든 교과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초 소형 화면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 교육 과정과 연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생태 전환 교육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태 전환 교육이란 기후변화, 환경재난 등에 잘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을 말하며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생태 전환 교육도 모든 교과와 연계하여 지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에 대비한 환경교육과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한 AI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교육 흐름에 걸맞춰 생태 전환 교육과 AI 교육을 융합한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업한 수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AI로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활동을 통해 환경 감수성 및 인공지능 소양을 신장시키고 기후변화를 예측해주는 AI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및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것입니다. AI 수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은데요. 사회와 실과 과목을 재구성했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차시는 3처시로 구성했으며 사회 지속 가능한 세계 단원과 실과에 디지털 사회와 인공지능 단원을 활용하였습니다. AI 수업 주제는 먼저 1차시에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고 AI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를 알아보는 활동을 하였고 2차시에서는 기후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하고 기후변화를 예측해주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 3차시에서는 나만의 기후변화 예측 AI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수업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AI 수업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2022 개정 실과 교육과정에 있는 인공지능 관련 성취 기준을 적용하였고 성취 기준에 맞는 활동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교육의 세 가지 유형, 즉 인공지능 이해,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 개발 요소가 골고루 수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는데요. 먼저 인공지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한 다음 인공지능을 활용합니다. 그 다음 다양한 체험을 해보았는데요. 그런 다음 마지막에 실생활에 필요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으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수업에서의 교수학습 과정입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수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1차시) 수업 내용입니다. 1차시에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고 AI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를 알아본다입니다. 1차시에서 기후변화의 뜻을 알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조사합니다. 그리고 절차적 사고 기법을 통해 기후변화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조사한 다음 구글 AI Climate Change Impact 필터를 통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지구의 동식물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지구의 기온 변화가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학생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 이 수업의 핵심입니다. 그런 다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통해 기후변화로 멸종하는 동물을 분류해 봄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 분류 기법의 여러 형태, 분류 군집을 이해해 봅니다. 1차 시에서는 도입에서 동기유발, 학습문제 확인, 활동 순서 안내를 통하고 전기에서는 활동 1, 기후변화의 심각성, 활동 2, 기후변화 문제 해결하기, 활동 3,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정리에서는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차시 안내를 하였습니다. 동기유발에서는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북극의 빙하 모습을 학생들이 직접 관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관찰 결과 2020년에 빙하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북극의 빙하가 녹는 이유와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학생들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활동 1에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그리고 기후변화의 뜻을 알아보았고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어떤 변화가 생길지 찾아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구글 잼보드를 활용해 학생들의 생각을 모은 결과 꽃이 빨리 핀다, 겨울이 짧아진다, 폭염이 증가한다 등 다양한 기후변화 사례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활동 2에서는 절차적 사고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절차적 사고란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방법을 절차적 사고로 알아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기후변화의 원인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을 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활동 결과 학생들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먼저 화석연료 문제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 해결 방법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인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린다, 쓰지 않는 전자기기 전원을 끈다 등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주었습니다. 다음은 숲이 파괴됨에 따라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니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조사해 주었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고 산림을 파괴하지 않는다, 산불을 예방한다, 도시나 건물 옥상에 숲을 조성한다 등 여러 가지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일상생활 속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을 잘 때까지 순차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절차적 사고 과정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실생활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고 기후변화 예방을 위해 꼭 실천해야겠다는 다짐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를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구글 AI Climate Change Impact Filter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갈수록 지구상의 생물이 얼마만큼 사라지는지 알아보는 활동인데요. 활동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생명체가 점점 감소한다는 것을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멸종위기 동물을 분류해보는 활동인데요. 먼저 인공지능 지도학습의 한 방법인 의사결정 트리를 활용해 멸종위기 동물을 분류해보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지도학습이란 인공지능에게 정답을 주고 사물을 분류하여 학습시키는 분류 방법인데요.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질문에 따라 동물을 나누고 분류하는 것을 의사결정 트리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지도학습의 한 종류인 의사결정 트리로 동물을 분류하게 될 경우 한 가지의 정답만 나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지, 육식동물인지, 다리가 있는지 등으로 답을 주고 동물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다음 예시에서도 동물을 다양한 질문을 통해 분류하고 있는데요. 바다나 바다 근처에 사는지, 걸어 다닐 수 있는지, 무늬가 있는지 등으로 동물을 분류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질문을 통해 동물을 분류하는 방식인 의사결정 트리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 지도학습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비지도학습으로 사물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비지도학습이란 인공지능에게 정답을 주지 않고 스스로 분류할 기준을 정해서
사물을 분류하는 분류 기법입니다. 비지도학습으로 멸종위기 동물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만의 분류 기준으로 멸종위기 동물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 동물을 털의 색깔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은 하얀색 털, B그룹은 갈색 털, C그룹은 주황색 털을 가진 동물로 군집화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학생 같은 경우는 동물을 걷는 방법으로 나누었는데요. A그룹은 두 다리로 걷는 동물, B그룹은 네 발로 걷는 동물, C그룹은 다리가 없는 동물로 군집화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비지도학습으로 사물을 분류했을 때는 자신만의 분류 기준으로 사물을 분류하기 때문에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1차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원인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2차시 활동 목표는 기후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하고 기후변화를 예측해주는 AI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2차시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기후 데이터를 수집해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고 엔트리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후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또한 엔트리 예측 모델 학습을 통해 연평균 기온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봄으로써 인공지능이 사물을 어떻게 분류하고 예측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입에서는 동기유발, 학습 문제 확인, 활동 순서 안내를 하였고 전개, 활동 1에서는 기후 데이터 수집, 활동 2, 기후 데이터 분석, 활동 3, 기후 데이터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정리에서는 배운 학습 내용을 정리하였고 차시 안내를 하였습니다. 먼저 동기유발로 기상청 기후정보 포털에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미래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지구의 기온이 변화할 때 미래 기후는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았는데요. 활동 결과 2100년 전국의 기온이 모두 상승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1에서는 다양한 공공 데이터 사이트에서 기후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해 보는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먼저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상자료 개방 포털 사이트에서 청주시 연평균 기온변화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래프로 시각화 시켜보았습니다. 그 결과 60년간 청주시 평균 기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동을 통해 숫자로 된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 시켰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학생들이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엔트리에 있는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기후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 시켜 보았는데요. 숫자로 된 데이터를 봤을 때는 데이터의 경향성을 바로 알 수 없지만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는 데이터의 변화 양상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파악한 결과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과 폭염일수, 열대일수는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겨울철 한파일수는 점점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학생들과 함께 알아보았고 그래프를 시각화하면 어떤 점이 좋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엔트리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두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도 알 수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도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GDP가 높을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데이터를 종합해 본 결과 GDP가 높을수록 온실가스 배출량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데이터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었고 데이터에 들어있는 숨은 뜻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수집한 기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지도학습의 한 종류인 예측 모델 학습을 활용하였는데요. 예측 모델 학습이란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의 변화를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영상으로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해 미래의 기후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실습을 통해 기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알았으며 엔트리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네, 3차 시는 나만의 기후변화 예측 AI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3차 시에서는 앞서 배운 것을 활용해 자신만의 기후변화 예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AI 프로그래밍 단계에 대해 배우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각자 만든 기후변화 AI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기후는 어떻게 변화할까 예측해보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친구들과 서로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쳐 수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도입에서는 동기유발, 학습 문제 확인, 활동 순서 안내를 하였고 전개, 활동 1에서는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온실가스, 활동 2에서는 기후변화 예측 AI 프로그램 만들기, 활동 3에서는 기후 데이터 예측값 정리하기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정리에서는 배운 학습 내용을 정리하였고 최종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동기유발에서는 한 끼 밥상 탄소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먹는 반찬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을 만들 때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 알아보았고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활동 1에서는 지구가 따뜻해짐에 따라 어떤 기후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과거 30년과 현재 30년을 비교한 결과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겨울이 점점 짧아지는 기후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왜 생기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 AI 프로그래밍 단계에 따라 각자 자신만의 기후변화 예측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처음에 문제를 파악한 다음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 문제 해결 절차를 나타내고 그 절차에 맞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 처음에 구상했던 것과 일치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는 과정으로 프로그래밍을 마치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관한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학생 작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여름철 폭염 일수를 예측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미래 기후변화 예측값을 활동지에 정리해 보았는데요. 정리한 결과 뚜렷한 경향성을 가지고 기후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각자 자신만의 기후변화 예측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후변화를 예측해 보았는데요. 1년 동안 비가 오는 날을 예측해주는 프로그램, 연평균 강수량을 예측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안기 일수를 알려주는 프로그램과 여름철 열대야 일수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다음 겨울철의 한파 일수는 어떻게 점점 변해가는지, 얼음이 어는 결빙 일수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의 서리가 어느 날도 예측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만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를 예측해 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 강수량,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는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강수일수, 안개일수, 한파일수, 결빙일수, 설일수는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는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차시 수업을 통해 기후변화를 예측해주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기후변화를 예측해 보면서 어떤 기후변화 문제가 생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3차시에 걸친 AI 수업을 한 결과 학생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알고 환경에 대해 공감하는 환경 감수성이 향상되었으며, 기후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분석하고 예측하는 활동을 통해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이 신장되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를 AI로 예측해보는 활동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입니다. 학생들이 데이터 수집, 분석 과정이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도하며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출처가 분명하고 정제된 데이터를 사용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교사는 조력자로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질문자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들에게는 인공지능 용어인 분류, 군침 예측에 대해 개념적 접근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로써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